트럼프 방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홍준표 대표가 한국에서는 입이 좀 안 열려가지고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구석방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한마디로 입을 다물고 찌그러져 계시는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니까 물 만난 고기 마냥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워싱턴 DC에서 홍 대표는 트럼프가 한국과 중국을 순방할 때 중국에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외신 기자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수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북핵 제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 대표는 그동안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북핵이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비판해왔고 트럼프의 대응 방식에는 신뢰를 보냈는데요. 홍 대표는 깡패를 다룰 때에는 깡패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된다. 신사적인 방법으로는 말을 듣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아주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5년간 북한을 다뤄온 워싱턴 스타일로는 북한을 다룰 수 없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국당 대표단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접한 미국 국무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국무부 인사들은 관료들이다. 적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구산을 이유로 들어 반대한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중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면 한미 동맹은 불보듯 뻔하게 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질문을 하자 홍 대표는 전작권 환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맞는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갖겠다라는 데 대해서 극렬히 반대한다 했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개정이나 폐기는 안 된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이 천연가스 수입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는 홍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언론사에서는 홍 대표가 문 대통령을 고종에 비유했다고 해가지고 어제는 막 비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고종은 당시 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서 군대가 제대로 있습니까? 돈이 제대로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지를 합니까? 거의 거들난 나라에서 그래도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여기저기 붙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은 한국이 세계 경제 규모로 11위 정도의 국가인 상황에서 이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간과하면서 북핵도 ICBM도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협상에 미국이 나오면 그 협상 테이블의 주 메뉴 메인 스테이크는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남일 보듯이 우리가 한번 대화를 주도적으로 주선해 보겠다고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DMZ를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대부분 다
평택으로 가고 이제는 이 DMZ는 갈 일이 없다라고 백악관에서 이야기 나오고 국무부에서 나오고 한국 정부가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그래서 평택으로 안내했다. 이럴 때도 트럼프가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말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다면서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나에게 넘겨졌고 내가 해결하고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면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역사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 될 거다. 북핵은 매우 큰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협조에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러시아를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과의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담들을 중국에 가기 전에 지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너 잘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 너 왜 잘 못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뉴스위크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중국에 잘 보이려고 시진핑한테 아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또다시 DMZ 시찰 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는데요. 백악관의 기자들의 DMZ 갈 거냐라는 질문에 방문 여부를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의 언론들은 DMZ 깜짝 방문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복수의 외교 소식통, 주로 한국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평택 가는 것은 확정됐는데 DMZ 방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청와대는 아직은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평택을 가지 DMZ를 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악관도 DMZ과 평택을 다 방문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고위급 인사의 대북 파견을 포함해서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매우 복잡해서 단순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일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미국이 지금 항모 전단 3척, 항모가 하루 움직이는데 100억씩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척이나 주요 군사력이 한국에 집결해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트럼프 방한 전후에 어떤 사람은 전에 때릴 거라고 하는 황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런 무모한 행동은 그만하길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해서 빨리 협상을 하느냐, 안 그러면 북한을 무시하고 제가 말한 지구전, 장기전으로 가면서 점점 북한의 숨통을 털어막고 군사적 압박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제대로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손을 들게 나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한마디로 한국을 포기하면서 합의를 해주거나 이 선택의 차이만 남았을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밑에 자신의 부하들한테 그래 네 말이 옳다 한번 해봐라 해놓고는 조금 있다가 잘 못하면 결국은 바깥치우거나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평택과 DMZ를 동시에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군의 안전한 비행수단으로 DMZ에 갔다가 그 다음에 DMZ에서 평택까지
또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DMZ에서 뭐 오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쇼를 할 겁니까? 북한을 향해서 5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5분만 이야기하고 다시 평택으로 가서 날아가지 무슨 차 타고 갑니까? 그럼 DMZ에서 평택까지 150km도 안 되는데 100km 조금 넘을 거예요. 100 한 2, 30km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가지요. 2, 30분이면 날아가지요. 그게 무슨 두 군데가 안 된다. 지금 요즘 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안 간다 하고 하다가 가야지 극적인 효과가 있지. 간다 하고 하다가 간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보고요. 미국에 지금 레이건, 루즈벨트, 니미츠 같은 항모 3개가 각각 자기 전단을 이끌고 그건 순양함, 구축함부터 잠수함, 이지스함 등 군함 한 10척씩이 항모 한 대당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이 헬기, 초계기, 정보기, 항공기가 한 80대, 각기 해병과 해군을 7,500명씩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모 전단 3개는 결국은 항공모함 3척과 순양함, 구축함 등 전함 30척, 항공기가 한 250대 가량, 그리고 군인은 25,000명 정도가 지금 한국 주변의 바다에 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최근에 한 40일 훨씬 넘도록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부분은요. 시진핑이 자기 황제 대관식 활동 안에는 조용히 해라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미국이 지금 진짜로 싹 주변에 깔아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도발을 하는 수중에서 이 도를 넘은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간을 제대로 못 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방한 이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국방 분야의 주요한 행사가 28일 열리는데요. 서울에서 49차 한미 안보 협의회 SCM이라고 부르는 한미 간의 국방장관이 군수뇌부를 데리고 68년부터 매년 회의를 해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오는데요. 뭐 이 자리에 뭐 한미 간의 동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생략하고 하나만한 이야기니까 전작권 전환에 조속한 추진 문제가 이번에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전작권 환수하는 문제를 이번에 SCM에서 못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그 대안으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를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향후에 한미 간의 관계가 북핵 국면에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금석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이 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일부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미군이 하지 않던 짓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전쟁이 나야 필요한 구조를 아무런 서로 간에 평상시에는 한국군이 지휘권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하는데 전쟁이라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때 한해서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훨씬 좋고 정보력도 훨씬 좋은 무기도 훨씬 좋은
미국이 지휘권을 갖는 문제를 한국이 굳이 받아가야 되겠다고 정권 바뀔 때마다 저 짓을 하는 이유를 미국은 모르겠다라는 것이 진심일 겁니다. 뭔가 다른 북한과의 꿍꿍이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솔직한 미국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담당하는 지휘체계도 미국 부사령관의 계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래연합사가 출범하더라도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지만은 부사령관 계급이 낮아질 경우에 유사시 한반도의 미군 전력 정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으면 주한미군 사령관인 지금 브룩스 사령관 같은 사람이 유엔 사령관은 겸임하고 지금 한미연합 사령관까지 3개를 겸임해서 모자를 때에 따라서는 바꿔 쓰는 구조인데 이제 이렇게 될 때 부사령관은 브룩스 사령관 밑에 있는 그냥 장군 중에 한 명, 주한미군 중에서도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밑에 또 여러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네가 가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전쟁이 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되겠느냐는 거죠. 자,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정례적으로 배치를 해달라 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미국에서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합의 사항인데요. 이 문제도 우리 군의 지금 입장에서는 F-22, F-35, 또 B-1B, 또 핵 잠수함, 그 다음에 항공모함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 아예 그냥 순찰, 페트롤을 돌듯이 경찰 순찰차가 동네를 주기적으로 돌고 왔다 갔다고 표시하는 것처럼 남집 그 대문 앞에 순찰함에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미국이 그대로 응할 것인가. 또 별 내용도 아니지만은 미사일 사거리 개정해달라. 뭐 정권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한의 핵과 ICBM 앞에서 이 미사일이라는 거 재래식 미사일을 벌써 300km면 어떻고 500이면 어떻고 800km면 어떻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미사일이 명중도 시키지 못했는데 명중한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좀 거짓을 말한 이런 부분이나 고치고 솔직히 말하면 미사일 성능이나 개선시키려고 국산 미사일 말이에요. 노력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매티스가 왔을 때요. 한미 간에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가 비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것이 트럼프가 왔을 때 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는요. 한국에 와서 북한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분명하게 비핵화 없이는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고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한번 끝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한테 이 한국 정부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측면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중국하고 뭐 구멍을 파서 북한하고 엮으려고 하는 문제라 트럼프가 왔을 때 무슨 반미 시위를 대대적으로 조작 방치해서 엿을 먹이는 부분 등이 있었을 때 자,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